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코인입니다. 비트마인 투자가 왜 까다로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더리움을 많이 모으니까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더리움을 총 공급량의 퍼센트까지 모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알파 초과 수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주주에게 그 가치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ETH라는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 ETH를 5%를 갖고 어떻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1월 15일 주주총회에서 왜 비트마인이 발행한 대로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100배 확대하려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주당 이더리움이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최근 3개월간은 ETH per share라고 불리는 게 이 그림과 보듯이 감소했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mNAV가 1 미만일 때 ATM을 돌리면 안 되고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할 때 mNAV가 커지면서 수익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게 투자자분들의 생각이겠죠. 첫 번째는 ETH라는 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ETH 가격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겠죠. 비탈릭 부테리는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구글이 아니라 리눅스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은 어떻게 보면 리눅스 위에 만들어진 킬러 앱이죠. 이건 L2랑 성질이 가깝고요. 리눅스는 오픈소스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우리 삶 곳곳에서 쓰이는데 리눅스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공공재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웹3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결합한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경제적 인센티브인 코인, ETH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 가치가 증가할수록 그 경제적 인센티브인 ETH의 수요가 증가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왜 활성화될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WA, 예측 시장, 폴리마켓 같은 것도 L2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있고 디파이, NFT, 결제 인프라 이 모든 게 사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비탈릭이 이더리움에 대한 철학을 얘기한 게 있는데 레이턴시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확장성과 중립성, 신뢰, 탈중앙성 이런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진짜 경쟁자는 누굴까? 어떤 체인이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더리움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빅테크와 같은 중앙화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중앙화된 시스템의 대체제로 잘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철학이 확고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이 가스비는 줄어드는데 왜 ETH가 수혜를 받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ETH의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였어요.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런던 하드포크 때문에 베이스비가 소각이 되면은 가스비가 소각이 되니까 ETH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근데 가스비가 계속 낮아지네. 가스비가 계속 낮아지면 ETH 소각 효과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 논리는 이건데 가스비가 줄어든 만큼 트랜직션 수가 늘어나면은 총 소각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수료가 0.1 이더였어요. 그게 0.01 이더로 줄어들면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었죠. 대신에 트랜직션이 100배 늘어났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각량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데 왜냐면 ETH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수수료도 그만큼 또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더 낮추면은 트랜잭션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ETH의 쓸모인데 단순한 가스비 코인이 아니에요. 이 돈은 어떻게 쓰이냐면 L2들의 보안 담보 자산, 그다음에 브릿지 예치로 락업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겐레이어 같은 리스테이킹 플랫폼이 다른 ABS들의 보안 자원으로서 이더라는 코인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H는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보안 담보 자산인 거죠. L2라고 사용성과 확장성이 계속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ETH가 소각되기도 하고 락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겠죠. 스테이킹, 가스비, 소각뿐만 아니라 보안으로 사용되는 락업 물량 이런 것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비트마인이 5%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냐면 유통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더리움의 사용성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요. 가격은 변동성을 갖고 흔들리지만 네트워크는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공부하면서 시간 선호도를 낮추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봐야 되는 지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지표인데 이더리움의 TVL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자본이 이더리움 위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체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으로 어떻게 알파 수익을 낼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샤프 링크 모델입니다. 이 샤프 링크의 모델을 보면은 리네아 같은 L2 생태계를 통해서 실제 디파이 기반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ETH를 들고 있으면서 이더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샤프 링크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디파이나 L2 기반의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엠나브가 1보다 낮은 DAT 기업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더 퍼 쉐어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ETH를 단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뭐 보안 자산이라든지 유동성,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마인 가격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이 기간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